안녕하세요. 김원욱입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법인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가 돼요.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돼서 위헌이 된 겁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법인이 형사처벌 받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임원이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왜 법인의 회사의 건설업이 말소되냐 이거예요. 네, 법을 어긴 사람은 임원이고 말소되는 거는 회사예요. 회사. 서로 다르죠.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심판 대상 조항입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인데요. 자, 건설업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지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에요. 좀 길죠? 긴데 상관없어요. 뭐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금고 이상의 선고받았다면 그게 실형이건 집행유예건 상관없이 선고받았으면 바로 등록을 말소해서 사업을 못하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청구인은 회사예요. 건설 회사. 회사가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징역 4개월이면 굉장히 경미한 형벌이죠. 4년이 아니고 4개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범죄 자체도 건설업과는 전혀 무관한 범죄입니다. 면허 없는 무면허고. 그래서 범죄도 건설업과 무관한 범죄고 징역 4개월 선고면 형벌도 되게 적은 거예요. 경미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대표회사가 죄를 저지르고 경명형을 받았는데 해당 도지사가 회사의 임원이 너네 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 선고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네 회사에 대해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대표회사가 형벌을 받았는데 왜 대표이사한테 제재를 안 하고 회사한테 제재를 하냐 이거예요. 대표가 잘못한 걸 회사한테 책임 묻냐 이거예요. 또 하나, 이게 건설과 관계된 범죄라면 또 몰라. 무면허 운전이잖아.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건설업을 못하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 이런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기재 침해에서 이제 제한받는 기본권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청구인이 주장한 것은 이 직업 수행의 자유하고 행복 추구권하고 두 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 기본권을 이제 경쟁에서 두 개 기본권을 주장했는데 두 개 기본권을 합쳐 보니까 다 내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본권의 경합 그러죠? 경합. 자, 기본권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해결 방법이 특별 기본권 우선, 주된 기본권 우선이죠. 근데 행복추구권이 제일 넓은 기본권이고요. 제일 넓은 행복추구권 안에 직업수행의 개별적 기본권이 있어요. 그러면 적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항상 적은 게 특별관계입니다. 적은 게 특별관계라서 이걸 판단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관계 판단하면 이제 더 넓은 거, 일반적인 것은 보충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포인트가 이제 있는 두 개인데요. 첫째,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라서 특별 기본권을 판단한다는 점. 두 번째, 직업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행과 선택을 구별해야 되죠. 자, 직업의 자유 제한은 단계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약한 제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강력한 제한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약한 제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되 수행만 제한하는 거예요. 2단계, 3단계가 선택 제한 더 강력한 제한 들어갑니다. 근데 2단계는 주관적 능력에 따른 제한이고 3단계는 능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제한이 객관적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제한이 수행 1단계 자유, 그 다음 중대한 강력한 제한이 2단계 주관적 사유 제한, 제일 강력한 거, 제일 강력한 게 3단계 객관적 사유 선택 자유 제한됩니다. 자, 이 사건은 뭐를 제한한다고 그랬습니까? 선택 자유가 아니라 수행 자유 제한이라고 그랬죠? 1단계 제한이에요. 약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합헌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어요. 수행 자유 제한이니까. 자, 그럼 진짜 이제 이게 합헌됐는가 보겠습니다. 자, 직업 수행의 자유는 1단계 제한으로서 선택의 자유, 2단계, 3단계 제한과는 다르게 1단계 약한 제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고 입법 재량이 커져요. 많은 제한을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다만 그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것이어야 되고 목수회법에서 목수를 갖춰야 되고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것이면 안 된다. 지나치다는 게 뭡니까? 과잉금지, 과하다는 거죠.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잉금지를 따져봤습니다. 자, 건설업 등록제도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 인정돼요. 왜 건설업을 등록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겁니까? 부실공사 방지하려고 그래요. 시공 능력 평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너 범죄를 저질렀어? 법을 우습게 하는구만.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 공사도 부실로 하겠네? 그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부실한 자재를 막 듣고 그러는 거예요. 준법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준법의식이 없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건설업을 못하게 하는 게 이거의 목적이에요. 정당하죠. 자, 다만 이제 이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했지 건설업법을 위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실공사는 아무 관계없는 범죄입니다. 범죄긴 하지만 공사와 관계가 없어요. 또 하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원이잖아요. 그럼 자르면 되지. 얘는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다른 사람. 그죠? 왜 임원이 잘못했으면 얘를 자르면 될 텐데 왜 얘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회사한테 제재를 가냐 이거예요. 자, 이런 점들이 좀 부적합한 수단들인 겁니다. 자,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면은 그 다음에 해법도 X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해 처우성도 부정됐고 법의 균형성도 부정됐습니다. 자, 결론. 자, 임원이 형의 선고를 받으면 법인의 건설업을 말소하는데 건설업과 무관한 범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원이 잘못한 거를 회사한테 제재를 가합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볼 때 목수해법 중 목은 정당하지만 수해법이 잘못돼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요. 그래서 청구인은 법인이었고요. 법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은 카페로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